안녕하세요. 딱 한 페이지 영화 원서의 윤재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카메라 킨 것, 그리고 바깥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는 것도. 책만 읽으면 되지 뭐. 근데 저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물론 찍으면서 제 영어 공부도 되고 제가 읽었던 책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또 이왕이면은 이런 영상이나 채널을 통해서 좀 만나는 어떤 접점이 좀 늘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무리수를 더 봤습니다. 이곳은 거의 제가 카메라를 킬 때 거의 전적으로 여기서 촬영하는 것 같은데, 저랑 연이 있는, 제가 이제 강의를 나오는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의 정원입니다. 너무 좋죠. 지금 남학생들 학교 이제 수업 마치고 농구 수업 때보다 더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농구하는 어떤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벌레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이제 오후 대략 한 5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뭐 영상을 많이 안 올렸어요. 예전에 다른 채널에서 찍었던 것들을 내리면서 우리 채널에 다시 업로딩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재활용도 아니고 복붙이죠, 복붙. 그 작업만 좀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 아주 옛 영상들 많이 올렸었는데,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어쩌면 제대로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아마 이번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퍼티리샤 하이스미스의 그 리플리 그 짤막한 부분 올린 것 있고요. 책 읽기를 멈추지는 않았어요. 계속 책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임에 나가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정말 진도는 느리지만 계속 꾸역꾸역 따라갔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철학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글들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가장 제가 신경 써서 들여다봤던 책들은 문학 분야. 그것도 저 혼자 읽기엔 너무 버거운 것 같아가지고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앨리스 먼로라는 캐나다 작가죠. 여성 작가이기도 하고 나이도 되게 많으신 분인데, 그분의 책들을 읽고서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소감도 나누고 좀 검토도 같이 해보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앨리스 먼로의 소설을 뭐 읽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러너웨이란 그 작품집이 너무 좋았어요. 러너웨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 1년 전, 2년 전에 행복한 그림자의 춤, 그게 거기 초기 단편집이잖아요. 최초에. 그거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러너웨이 읽으면서 정말 정말 소설을 잘 쓰신다. 너무 너무 그냥 하나의 세계를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아기자기하게 그 이야기를 지어내시는구나. 너무 반해가지고 그 모임에도 들어갔던 거고, 그 모임에 들어가서 거지 소녀도 읽고 행복한 그림자의 춤도 다시 읽고 디얼 라이프도 읽고 막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엊그제죠. 오늘이 5월 20일이니까 정확하게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뉴스 검색하다가 부고 뉴스가 뜬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모르겠어요. 책으로만 접했던 분인데도 계속 책을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친한 것 같은 나만의 착각? 그리고 되게 먹먹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딱 듣고서 마치 내가 알고 있던 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전형적인 T인데 그런 이상한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늙어서 그러나?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앨리스 먼로의 소설들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좀 보면서 좋았던 부분을 좀 이 채널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지 소녀라는 한 1970년대 단편 모음집인 것 같은데, 한 편의 장편으로 봐도 좀 무방하고, 왜냐면 그 어떻게 보면 인물들이 계속 주인공이 쫙 그 단편에 다 등장을 하고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연결성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앨리스 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약간 자전적이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고,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앨리스 먼로의 삶은 이런 삶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던, 그게 정확하게 자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지소녀라는 단편이 거지소녀라는 이 단편집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작품이네요. 그죠? The Beggar Maid. 시골 촌동네에 있었던 한 그 여자애가 좀 똘똘해가지고 대학에 갔나봐요. 장학금도 받고.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가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사람이라는 게 벗어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자신의 피부치랑, 그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문화로도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요, 계급이라는 것도 있고요. 대학에서 패트릭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신분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남자인데도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사랑에 빠지지만 그 사랑이라고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그냥 둘 다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일방향적이지만 않잖아요. 그죠? 회의도 들고 거리감도 느끼고, 그럼에도 또 끌리기도 하고. 근데 그 끌리는 게 단순하게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런 끌림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작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헤어집니다. 나중에는 헤어지죠. 결혼을 하지만 헤어지죠. 그죠? 이제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앨리스 먼로가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잘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딱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나오는 냄새, 그 끈끈한 어떤 먼지, 그 가구, 그 장식물, 그 깔개, 그 사람의 어서 풍기는 어떤 그 분위기, 야, 거기서 그 특유의 그 가난하다, 부족하다, 힘들다, 궁핍하다, 이런 걸 갖다가 뭐 잡아내는 게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찰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며, 그런 관찰력이 해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야,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굉장히 단편이지만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묘사 부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줄거리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정리해주는, 사색하는 그런 대목 몇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앨리스 먼로의 그 소설의 도전도 해보시는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거꾸로 예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생각나서 이 영상 가지고 다시 또 소설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고, 거꾸로 제가 잘 짚어내지 못했던 부분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제 못생긴 얼굴은 감추고 텍스트 한번 아이고 이렇게 안 되네. 아이고, 제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 재미없잖아요. 그죠? 텍스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장학금 받으면서 이제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비정규 알바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She could see herself working in the cafeteria. Her figure, 사람의 어떤 그 신체를 모양을 figure라고 하죠. Broad enough already. 예전에는 삐쩍 말랐었던가? 이제 이 broad란 말이 좀 커졌다는 얘기인가요? 뚱뚱해졌다는 얘기인가? Broadened out still more by the green cotton uniform. 그런 식당에 보면 유니폼이 있잖아요. Her face red and her hair stringy from the heat. 그 부엌 같은데 아니면 일하면서 생기는 열기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스트링 줄처럼 이렇게 떡진 건가? 이렇게 푸석한 게 스트링인가요? Dishing up stew and fried chicken for those of inferior intelligence and handsomer means.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음식을 퍼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음식을 퍼주는 거야. 지능은 떨어져 나보다. 근데 나보다 돈은 많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거를 해주는데 사실 나는 너희보다는 더 똑똑한데 어? 단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해줘야 되다니. Blocked off by the steam tables. 이렇게 그 배식하는 그런 그 반찬들이 있는 곳 있잖아요. The uniform by decent hardware. 이것에 그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차단되어 있는 거죠. That nobody need to be ashamed of. 아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숭고한 어떤 노동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노동 때문에 나와 너가 이렇게 간극이 생기네요. 우리는 왜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by publicly proclaimed brainlessness and poverty. 공개적으로 선언된 똑똑함과 가난. Boys could get away with that. 남자애들은 이런 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for girls it was fatal. 여자애들의 경우에는 되게 치명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가난하고 똑똑한 친구의 경우에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앨리스 문너가 되게 페미니즘만 얘기하는 그런 작가는 아니에요. 소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제가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경박한 단순 무식한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Poverty in girls is not attractive. 여자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가난은 매력적이지가 않다. 단 어떤 경우가 아니라면 combined with sweet sluttishness, stupidity. 왜 우리 백침이라 그러잖아요. stupidity. 그 다음에 좀 가난한데 여자애가 좀 해퍼, 행실이. 이러면 상관없는데 좀 도도하고 똑똑한 아이에게 가난함이란 이거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목 참 재밌죠, 그죠? 이런 대목 흥미로워요. 내가 공감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흥미로워요. 어떻게 이런 걸 잡아내지? 이런 걸 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지? Brainies as not attractive. 머리 좋다는 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가난한 애가 똑똑하면 오히려 별로 멋있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저도 약간 그런 걸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Unless
combined with some signs of elegance. 어떤 우아함의 품격의 그런 사인과 결합되지 않으면 똑똑하다는 거. 막 되게 후줄근해하고 막 진짜 추리닝에 슬리퍼에 똑똑하다? 여기서 클래스라는 거는 계급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대학생 와가지고 계급이라든지 노동자, 노동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배우게 되어서 원래 그런 하층 계층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말을 사용 안 했었는데 지식이 돼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그런 단어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사용할 때 되게 좀 남사스러워해요. Was this true? And was she foolish enough to care? It was. She was. 여기 좀 남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계급 격차가 되게 나요. 뭐 상징 자본,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어떤 자본, 이것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사례가 이 세상에는 뭐 무궁무진하지만 하나의 어떤 사례, 대표 사례로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이 거지 소녀라는 이 단편집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나이 들어서까지의 그 주인공 로즈라는 여자의 중심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진행되는 단편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소설보다도 먼저 읽어보시는 걸 저는 좀 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 왜 당신은 몰랐을까? 돌아보면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현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When Rose afterwards reviewed and talked about this moment in her life. 결혼할까 말까? 이 남자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하자. For she went through a period, like most people nowadays, of talking freely about her most private decisions. The friends and lovers and party acquaintances whom she might never see again, while they did the same.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뭐 연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은 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됐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죠.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같이 대학생을 보냈던 남자잖아요. 시간을 같이 보냈던 거 아니야. 우리도 왜 가끔 보면은 지지고 볶고 하는데 왜 이혼 안 해? 그러면은 왜 의리 때문에 살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comradely compassion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리가 나를 이겼다. had overcome her. She was not proof against the sight of a bare bent neck. 이 패트릭이라는 인물을 묘사할 때 그 목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얀 목, 길다란 뭔가 이렇게 좀 부잣집 도련님의 목 같은 거, 그걸 약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 맨살이 드러난 휘어진 목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런 그 목에 맞선 푸릅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그것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Then she went further into it. 하지만 딱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압권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 greed, 탐욕, 욕심이란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사람이. She said
She had learned to him, clung to him, overcome. 이 여자 왜 이러지? 정말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 여자가? His suspicions and kissed, cried, reinstate herself simply because she did not know how to do without his love and his promise to look after her. 내가 과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나를 돌봐주겠다라는 그의 약속이 없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다시 그냥 관계를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많았었고 이게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결혼했다는 거예요. She was frightened of the world. 세상이 두려웠대요. She had not been able to think of any other plan for herself. 다른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When she was seeing life in economic terms or was with people who did. 왜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Only middle class people had choices anyway. 오직 적당한 수준의 사람들, 중간 계급 사람들만이 선택권을 가진다. 인생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중산층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중산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 저는 되게 공감이 가는데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막 매달리잖아요. 내가 궁하고 내가 힘들고 근데 그게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 남녀관계에서. That if she had the price of a train ticket to Toronto, her life would have been different. 토론토로 가는 도시를 떠날 수 있는 기차표라도 있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떠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여기서 안 끝나요. Nonsense. 말도 안 돼. 나중에 또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Never mind. 아니야. 그건 정말로 뭐였어? Vanity. 허영. 근자감. 우리나라 말로 근자감. It was vanity pure and simple. To resurrect him. To bring him back his happiness. 뭐래? 내가 이 남자를 구원해? 이 남자를 부활시켜? 이 남자가 지금 나 때문에 내가 헤어진다고 하니까 불행하다고 하니까 가족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나랑 결혼해서 이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이런 생각? To see if she could do that. 내가 혹시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남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 다 듣고 있으면 정말 끔찍하겠다, 그죠? 이 대상이라고 패트릭이라고 한다면 이거 다 듣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여자가. 근데 우리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소설이. She could not resist such a test of power. 나한테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를 저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She explained then that she had paid for it.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웃으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야. 내가 그래도 그 대가를 치렀네. She said that she and Patrick had been married 10 years. 10년 결혼 생활했고 and that during that time the scenes of the first breakup and reconciliation had been periodically repeated. 처음에 깨졌다가 화해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결혼 중에도 10년 동안. 그죠?
with her saying again all the things she had said the first time. 처음에 아니야 사랑해 결혼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또 계속해야 했고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도 말을 해야만 했고 그녀에게 일어났던 또 많은 것들 또 해야만 했다는 거죠. 10년 동안 결혼 생활 동안. 그래서 왜 여기 보면은 뭐 그레이비 보트라는 게 있나 봐요. 저도 요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소스 같은 거 담는 이렇게 길다란 배같이 생긴 모양인가 보네. 그죠? 요걸 갖다가 창문에 막 던진다든지 머리를 갖다가 막 그 침대 그 기둥에다 막 찧었다든지 그죠? 열불나서 막 우리가 막 주먹을 벽치는 것처럼 이런 건가? 그래가지고 막 누워있고 그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남자는 또 용서해주고 그러다가 또 그녀가 그 남자한테 플라이 앳 달려들고 가끔 또 남자는 또 여자 붙잡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때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 되면 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특별하고 우리 아침 식사 만들어서부터 먹고 우리 왜 이러는 걸까 이런 결혼 생활 10년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야 왜 갑자기 작아진 거야?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알아요? 이 뒷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까지 얘기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를 드러낸 건데 전 이 대목이 가장 공감됐어요. 이 소설집의 앞부분에 보면 학창시절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말 가히 쓰레기라고 할 만한 형편없는 어떤 학교에서 교실 안에 풍경을 묘사한 대목에서 그림 하나에 꽂혀요. 그림 하나. 너무나도 그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는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생뚱맞은 그림. 너무나 행복한 그림. 파란 하늘, 창공을 날아가는 새, 구름. 이 여자는 로즈란 여자는 평생 이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 이러지 않나요? 자 보세요. What she never said to anybody, never confided. 그녀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결코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She sometimes thought it had not been pity or greed or cowardice or vanity. 연민도 아니었고 욕심도 아니었고 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내가 허영심이 있어서 근자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데? Something quite different, like a vision of happiness. 행복이라는 비전. 망상? 환상? 상상? 행복의 상상? In view of everything else. 야 자꾸 왜 내 영상이 자꾸 따라오니?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It seemed very odd. She can't justify.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She doesn't mean that they had perfectly ordinary, bearable times in their marriage. 지극히 평범하고 참을 만한 시절이었었다. 결혼 생활이.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But that sometimes, without reason or warning, happiness, the possibility of happiness would surprise them. 이유 없이 어떤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행복. 이렇게 하면은 우리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행복 아니야?
라는 가능성이 그들을 서프라이즈하곤 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행복의 파스빌리티만 있는 거죠. Then it was as if they were indifferent to identical seeming skins. 달라. 근데 비슷해 보여. 똑같아 보여. 이런 피부, 가죽 속에 있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 나와 다른 뭔가 다른 존재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As if there existed a radiantly kind and innocent Rose and Patrick.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착해, 정말 순수해.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ardly ever visible in the shadow of their usual selves. 나의 그 평상시의 자아, 나의 평상시 모습의 뒤편이나 이면이나 그런 때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나에게도 그런 구석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행복을 가능케 할 Perhaps it was the Patrick she saw when she was free of him. 어쩌면 그런 패트릭은 그녀가 보았었던 그녀랑 그가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왜 가끔 이제 몰래 이렇게 훔쳐봤거든요. 공부할 때 열심히 막 공부할 때 그 모습, 그때의 패트릭 아니었을까. 그런 이상적인 어떤 배우자나 이상적인 사람은 나하고 함께 관계를 맺지 않고 거리를 두고서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저기 있는 그 대상이 이상적이죠. 내가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나하고 만나면, 나하고 관계를 맺고 같이 삶을 살아가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Perhaps it was. 아마 그랬을 거야. She should have left him there. 나는 그냥 걔가 공부하고 있었을 그때 그 상황, 그런 거리, 만나지 말고 거기서 그를 떠났어야만 했는데, 그러면 결혼 생활 10년 동안 그렇게 지지고 볶고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상처 입고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이런 깨달음은 뒤늦게 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앨리스 먼로 부고 뉴스를 듣고 나서 제가 읽었었던 소설 거지 소녀 단편에서 인상적이었던 대목 몇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 모르겠네요. 당연히 재미없죠. 나 혼자 공부하는 건데.